2016년 1월 7일 목요일 야간 공개방송입니다. 자, 제 목소리와 화면 잘 보이고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십시오. 네, 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네, 장이 안 좋죠?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공부를 하러 와주시고, 네, 분명히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 성과가 대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뭐 중국발 악재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장이 후들후들 하잖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그 사람 얘기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매매 기법 그대로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우리 매매 기법이야 뭐 중국이 하락을 하건 뭐건 간에 금리 인상 부분보다는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매 기법도 반등도 잘 나오고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쫄만한 리스크는 아니에요. 금리 인상 때는 살짝 쫄았죠. 근데 중국발 이걸로는 여러분들 호재 시간적 추론법만 잘 잡아가지고 그 종목만 밀고 들어가시면은, 그 종목군만 밀고 들어가시면 걱정할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시간적 추론법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간적 추론법인데, 단타 매매도 그렇고 중장기 투자도 그렇고 전부 다 시간적 추론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입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매매 기법이 훌륭하다, 다 훌륭해요. 여러분들 연구 개발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딱 맞춰가지고 성공 확률 80%. 야, 이거 손절 났을 거 수익 났을 거 구분해보니까 성공할 확률이 70% 이상이네. 얼마나 멋진 매매요. 불꽃나비님 안 그래요? 정동욱님, 네, 핫도그님, 핫도그님, 네, 기리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80%, 70%가 넘는 매매 기법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시간적 추론법을 여러분들이 겹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 추론법이 어렵다 하시는데 이건 솔직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시간이 필요할 뿐. 우리 카페에 보시면은 이렇게 올려두셨어요. 아주 많은 질문이고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호재 분석이 참 궁금하네요. 주식 매매하기 위해 테마를 보고 호재를 분석 후 가격대 선정하는 건데 도무지 호재 분석은 쉽지가 않네요. 뉴스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호재가 없고 감춰진 호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나요? 선거 테마나 바이오주 테마는, 이런 테마는 흐름상 찾겠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에게 스케줄은 작년에 다 나왔어요. 그 스케줄은 그 작년에 다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 박람회 검색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박람회를 검색하시면 돼요. 올 이번 달 2월 달 거는 안 나왔는데요. 3월 달 거, 아직 4월 달 거 안 나왔는데요. 작년에 했었잖아요. 작년에. 여러분들 작년에 1회였으면 올해가 2회고 내년에 3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회원님들? 스케줄이 안 나왔다? 어차피 그 시기에 계속 하는 거예요. 1회, 2회, 3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새로운 걸 찾고자 한다. 그러면 너무 쉽죠. 어떤 거?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자, 뉴스창 있죠? 여기다가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뭐라고? 3월. 3월. 그럼 3월에 뭐 하는지 나오겠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4월 치면 4월에 뭐 하는지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또 5월. 이렇게 치세요. 5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5월달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쭉 보시면은 5월달에 뭐 하는지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또 분석을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귀찮다면은 이제 계속 박람회 일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5월 박람회, 4월 박람회 이렇게 치시면 네이버가 먼저 시퀀시 검색으로 뽑아내지 않더라도 다 걸려들어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작년 1년 동안 하신 분들은 이런 스케줄이 안 나와도 작년 1년 동안 나왔던 스케줄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노트 필기구 반드시 준비하고 위에다 날짜 적어놔라.
몇 월 며칠 무슨 이야기, 몇 월 며칠 무슨 이야기. 이거 여러분들 1년만 하시면은 노트 한 권 꽉 채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전부 시간적 추론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럼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들었다. 그럼 오늘부터 1월 7일 적으면 되잖아요. 왜? 이 노트는 내년에 쓸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적으면서 당장 나는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욕심이에요, 욕심. 그건 욕심이에요. 공부를 다 하고 해야죠. 그렇죠, 욕심쟁이. 과요. 예. 욕심이란 말이야. 일단은 1년간 자신만의 크로니클을 반드시 주식 크로니클을 만들어 놔야 돼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행사. 2월달, 3월달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딱 그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한 달에 20권님이 공부 대단히 합니다. 아유. 네. 금융 자격증만 지금 한 4개 이상 될걸요. 네. 이게 기대주예요, 기대주. 네.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재 분석은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이제 없어요. 시간적 추론법은. 네. 시간적 추론법은 여러분들 삶에 이미 있습니다. 과거를 다시 한번 돌려서 리와인드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차 놓친 것들 다 떠오르게 됩니다. 가장 시간적 추론법에다가 맞춰야 되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을 밀어 넣어라. 자, 계절적인 요인 제일 중요하죠. 풍문간파로 들어가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풍문간파. 자, 그러면은 내일 시장 지금 중국 때문에 지금 뭐 난립니다. 그쵸? 예, 난리긴 한데 그다지 우리 매매 기법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제가 피부로 느끼기엔 그래요. 오늘의 시장 풍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요일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 시장이 굉장히 또 후들후들합니다. 그럼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내일 금요일인데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시장의 대응 능력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거죠. 금요일만 매매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승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요일을 반드시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월, 화, 수, 목 말고 금요일 날 나는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금요일 날은 매도 위에 올라가니까 비중을 줄여서 비중을 줄여서도 맞습니다. 종가 매수만 해라. 종가 매수. 금요일 하루 중에 지들이 뭘 떠들건 간에 금요일 종가 매수, 월요일 종가 매수를 하면은 화, 수, 목에 오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정말 높아요. 그리고 비중을 축소하는 거 괜찮죠. 좋죠. 종가 매수 상한가 1% 종가를 기준봉 1% 종가법을 할 때 금요일날 종가 매수한 애들은 월 화요일날 거의 90% 이상 다 올라갔었어요. 매도 우위 주가는 하락. 그런데 월요일부터 점차 고개를 들죠. 살짝 더 내려갔다가 금요일날 쏙 쏟아졌다가 월요일날 살짝 더 내려갔다가 화요일날 탁 튕겨져 올라가잖아요. 그럼 종가 매수 같은 경우 종가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수익이 난다고. 이거는 거의 뭐 상식이긴 하지만 상한가 1% 종가법이 정말 엄청난 확률이 나오고 정말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매매 기법이긴 하지만 잘 안 한다. 그쵸? 여러분들은 막 낙하법, 낙하법. 지금 공개된 단타 매매 중에서 우리가 또 낙하법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낙하법도 확률이 무진장 높죠. 정말 많이 높은데 종가법은 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가법의 단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너무너무 안전하지만 재미가 없다. 그게 진짜 큰 단점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종가법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재미를 더하고 싶다. 그러면은 낙하법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종가법은 여러분들이 우리 풍문간파 회원님들이 제가 종가법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쏘았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도 추천 많이 했었고 교육도 진짜 무진장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 다 안정적인 매매 하시라고 풀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종가법은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오늘의 시장 풍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매매기법령 주시장 핫이슈.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 생소한 키워드는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기름값, 조선업, 방사능, 가뭄, 농업, 수질개선, 조리독감, CES 2016, LED 마스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임플란트, 의약품, 비타민, 화장품, 자동차, 복합단지. 생소한 키워드 뭐였을까요? LED 마스크. LED 활용 빈도를 점점 늘려난다. 의료기기, 농업용품, 그리고 전력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LED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료기술로 쓰는 거예요. 어떤 거? LED 마스크를 씁니다. LED 마스크를 써요. 그래서 주근깨 치료 불빛, 기미 치료 불빛, 태닝 불빛, 얼굴 좀 하얗게 뽀사시하게 만드는 LED 불빛. 그 버튼에 따라서 피부에 대한 어떤 자극을 줘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모낭충 제거 불빛 가지고 모낭충을 갖다 지지는 거예요. 막 템플러인가요? 지지는 거? 템플러? 다 무슨 템플러 맞나? 예, 찌지는 거. 뭐 그런 거 비슷한 느낌? 네. 아무튼 LED 활용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력난이 아니라도 기름 많이 쓰고 뭐 쓰고 예, 이런 거에서 LED는 정말 전기를 어차피 쓰려면 기름을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애초에 기름을 조금씩 더 작게 쓰게 되면 그만큼 기름을 덜 쓰게 되겠죠. LED 활용 빈도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이다. 아, 하이템플러군요. 하이템플러. 그렇죠. 여자들이 화장 의료기기 LED. 자동차 복합단지. 지난 시간에 이거 한번 했었는데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주는 거예요. 관심을. 네,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대가 CES 2016에서 나왔죠. 자율주행이란 대단한 거. 나중에 자율주행 나오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예, 자율주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자동차. 네, 어떤 거? 자율주행이랑 무인자동차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공중부양 자동차.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연구개발 중이잖아요. 예, 이미 개발은 됐는데 이걸 상용화로 만들기 위해서 부품 수급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뉴스들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주식시총 155분 동안 1,200조 원 날아갔다. 와, 1,200조 원. 역시 규모가 틀립니다. 규모가 틀려. 중국이 분명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뺏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럴까요? 거품이란 얘기. 그래서 중국도 시장이 만만치 않다. 소비 심리의 위축, 그리고 인구 보너스의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중국이 힘들죠. 중요한 건 사람인데 그걸 잊고 있었죠. 결국은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두자녀 정책을 시행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인구 보너스가 나오려면 한참 멀었죠.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인구수를 다 이제 불러일으킨다면 물론 당연히 두자녀 정책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수가 되겠지만 아무튼 중국은 현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중국의 좀 많은 것을 우리가 또 원조도 받고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나라도 같이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예요. 주유소 기름값 7년 만에 리터당 1,300원 시대에 맞았다. 7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7년 전, 2008년도 제가 완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증시가 하락할 때 그때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가격. 기름값이 낮아진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들 아시죠? 이거는 워낙 많이 설명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패스합니다. 수주 물량은 중국의 절반, 영업적자 8조, 한국조선 벼랑 끝 위기. 자, 그럼 조선주 여러분들 관심 깊게 봐야 되나요? 그냥 패스를 해야 되나요? 4년째 수주 중국에 뒤진다. 고부가선 시장도 뺏겼다. 실적 부진 장기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이쪽 관련 종목들은 그냥 싹 빼야 돼요. 싹 빼야 돼요. 패스 하셔야 됩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부실로 인해 어닝 쇼크, 지난해 어닝 쇼크를 겪었다. 특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가 대규모 영업 손실을 낸 2분기 이후 수주량이 급감했다. 그럼 이거 당장 지금 실적이 좋아갖고 막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죠.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매매할 때 이 종목들은 다 뺀다. 네, 빼셔야 되는 거예요. 북한 핵실험의 지진 관측, 한반도 흔들, 수소탄 실험 성공. 수소탄이 아닐 수도 있죠. 방사능 오염도 우려된다. 북 지하 핵실험 집중. 어차피 터졌으면 방사능은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는 공포에 떠는 거예요. 공포. 왜? 이런 식으로 집안을 탁 치면요, 여러분들. 분화구가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분화구가. 화산 폭발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죠. 이 진동이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잠들어 있던, 단단하게 굳어 있던 걸 갖다가 균열을 시켜버리면은 한번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자던 분화구가 터질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문제 터지는 것들 있죠. 땅이잖아요. 지진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철, 지하 터널, 지하에 있는 모든 시설,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 문제가 터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의 건축 기술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옛날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자주 설명드렸죠. 흔들고 하면 이 건물들이 깨져버려요. 최근에 이제 뭐 최근 10몇 년 이렇게 된 건물들은 뭐 큰 대기업에서 지었다. 그럼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들이 휘청하지만 옛날 건물들은 빠각 부러진다고요. 예. 옛날 건물들 빠각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가장 문제는 어디까지나 원자력이 최고죠. 원자력이 만약에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럼 그 일대 한 도가 사라집니다. 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다 날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정부 극한 가뭄에 대응해서 해수 담수화 사업을 검토한다. 부산에서 해양 담수화, 해수 담수화 시설로 했지만 부산 시민들의 반발로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바다 사시는 분들한테 요거 필터 했으니까 마셔도 된다고 주면은 다들 그래 하고 드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드실 것 같습니까? 안 먹어요. 정부가 극심한 가뭄에 대응해 해수 담수화 사업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 웰크론한테 뭐 이렇게 멤브레인 필터 갖고 있는 애들, 그리고 정화시설 관련주, 수처리 부분에서 그런 애들이 이제 지금 또 봄철 되면은 되겠죠. 이 극한 가뭄의 해수 담수화를 사업을 검토한다. 물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데요? 농업용수 될 때 전체적으로 물이 필요한 시기, 그때 맞춰서 만약에 해수와 담수 사업 뉴스가 다시 터진다면은 그러한 해수 담수화 설비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당장 물이 필요할 때는 봄이니까. 지금은 당연히 쪼그라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안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살짝 신호가 왔다거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말 전국토네요. 전국토 물공급 안정화 사업 기본조사. 이상기후로 가뭄 발생 빈도와 강도는 심화하고 가뭄 피해는 확장되고 있다. 댐과 지표수 등 기존 용수 공급 방안은 대응에 한계가 있다. 무한 자원인 해수를 이용하자. 나도 좀 그런데. 바닷물 떠가지고 청소한 다음에 주면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바닷물 먹는 방법이래가지고. 그거 봤어요? 그 바닷물을 모아서 끓여요. 끓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천을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그럼 바닷물을 끓면서 이제 수증기들이 모이잖아요. 그걸 다시 짜가지고 마시던데요?
증류해가지고 그런 건 괜찮은가? 그것도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데필 때 그 나쁜 것도 다 올라가서 천에 묻을 거 아니에요. 증발하면서. 다 해소가 되는가, 공기 중에? 아, 요리왕 비룡. 와, 그거 옛날에, 야, 되게 재밌었는데. 예, 아유, 한창 만화 카페 다닐 때. 아무튼, 해수 담수화 장비는 반드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예, 우리 시민분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 분야 R&D 사업 확대된다. 첨단 산업화, 식품 수출 지원하서 LED 농업도 있고, 그렇죠. LED 불빛으로 벌레들을 내쫓는다. 실내 농업, 뭐 농업 분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이제 깊어질 시기가 왔죠. 그렇죠? 예, 분명히 왔습니다. 이제 봄을 앞두고 있으니까. 봄이라고 생각하면은 농업, 결혼, 관광, 황사, 조리독감 여러 가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 거래하게 되는 거예요. 굳이 정치인 관련주를 하지 않아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봄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호재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적 추론법에 이해가 되셨다면 이 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축제와도 같은 시기예요. 그렇잖아요. 봄, 여름하면 덥다, 봄하면 이 겨울 끝나고 따사로움 그런 것들 또 생각날 것이고 와 여름도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에어컨, 냉방기기 뭐 이런 것들 딱 생각나는 것들. 네. 그렇죠. 새 생명의 탄생 뭐 그런 것들. 와 이게 전부 다 진짜 우리들의 먹거리가 시장에 정말 많은 거거든요. 농업 분야. 봄입니다. 따뜻해지죠. 농번기가 오죠. 이건 뭐 이제 아시겠지만 또 막걸리도 이런 거 술 많이 팔리잖아요. 봄철 되면은 술 파는 거 나오거든요. 또 소주값 인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봄에 이때 또 많이 팔리거든요. 이 시기에 이제 또 미세먼지, 황사 이런 시기가 또 옵니다. 그러면은 황사라든가 중국에서 황사가 발생을 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거는 조류독감. 강원도 구제역 AI 재발 방지 방역 실태 점검. 구제역 AI 발생 방지를 위해 특별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축산 관계시설 방역 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왜? 항상 봄이 되면은 조류독감이 발생하죠. 이게 뻔한 거예요. 작년에 했었잖아요. 재작년에 또 했었죠. 예, 그 전년에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중국 조류독감 감염 사망자 발생. 홍콩 보건당국 비상. 얘네들이 철새죠. 어디로 날라온다고요? 조류독감을 복균한 채 한국으로 오죠, 여러분들. 한국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새들이 앉아서 똥 싸요, 날아다니면서 똥 싸요. 직접적으로 회원님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중금속, 나트륨 막 이렇게 뭐 먹다 보면은 별의별 걸 다 먹어요, 이 철새들이. 그 온 몸속에 막 중금속 덩어리가 섞여 있고 막 오염된 그런 것들 있겠죠. 그걸 갖다가 얘네들은 앉아서 싸지는 않거든요. 아 맞다, 앉아서 싼다. 새들 닭 있죠, 닭. 닭이 그 주인이 시키더라고요. 닭한테 가만히 있어 하면 닭이 가만히 있어요. 먹어 하면 모이를 먹어요. 똥 싸러 가자, 따라와 이러면 또 따라와요. 화장실에 들어가 하면 지가 알아서 화장실에 갑니다. 변기 위에 올라가 하니까 닭이 점프를 해서 변기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똥 싸 이러니까 닭이 똥을 탁 싸오더라고요. 진짜요. 우리나라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그거 길이나에 너 봤어? 그거 똑똑한 닭. 아 핫도그님도 보셨고. 똑똑한 닭 있어요. 개보다 똑똑한 닭이래 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아무튼 새도 어떻게 보면
앉아서 또 똥을 쌉니다. 네. 아, 핫도그님 동물 매니아시구나. 아, 에어폰 보셨고. 그렇다니까요. 네. 아무튼 이건 특별한 상황이고, 날아다니면서 응가를 봅니다. 그럼 그 응가들이 우리나라에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응가들을 어떻게 다, 막습니까? 못 막죠. 예. 방역한다고 막 뿌리긴 하는데, 절묘하게 뭐, 피해서 떨어져 버리면, 예, 방법이 없죠. 철새가 뭐 한두 마리입니까? 조류독감은 거의 뭐 확정적인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걸 연구하겠어요? 닭마다 주사를 다 놓기에는 닭값이 만만치 않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뭐 닭 한 마리에 800원, 900원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백신이 얼마 하겠어 하겠지만 그분들이 그 닭을 프랜차이즈 하는 이제 회사에게 넘길 때 많이 받고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료 있죠, 여러분들. 사료, 배합 사료, 닭이라든가 돼지, 소가 먹는 거, 거기에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걸 애초에 안 걸리게,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그런 사료들을 만들어서 먹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독감 얘기가 나오면은 그런 사료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회원님들? 똥 떨어지는 건 못 막으니까 뭐라도 먹여가지고 그런 병에 안 걸리게 면역력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류독감 움직이면 사료 관련주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연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벌써 조류독감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조류독감 봄이면 찾아온다. 자, 그럼 뭐가 또 찾아오느냐? 오염된 물들. 오염된 물들이 또 찾아올 수밖에 없죠. 왜? 겨울철에 다 업니다. 물의 흐름도 늦어집니다. 살살 녹으면서 이게 또 오염물질과 섞이다 보니까 오염된 그런 물들이, 그리고 오염된 폐기물들이 다 섞이면서 이 환경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기가 되면 정부에서 수질 개선 사업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천안시 양전저수시 50여 원 투입 수질 개선 사업 추진. 경기도 팔당호까지 내년 4월 말까지, 올해 4월 말까지 수질 관리 대책 추진. 쭉 나오죠, 여러분들. 안산시 2016년 민간 수질 감시단 모집. 대전시 동절기 해변기 수질관리 특별대책 추진. 전부 오늘 뉴스로 쫙 쏟아지죠, 여러분들. 네, 쭉 쏟아진단 말이에요. 수질. 이제는 수질 조사를 할 때가 됐다. 올해는 더 빡세게 할 겁니다. 왜? 올해도 가뭄이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방송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제가 발언을 한 게 대가뭄, 메가가뭄, 젠트로. 기억나시면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작년에 수처리 관련주 정말 재밌게 매매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뭄이니까 전 국민의 슬픔이긴 한데 우리가 주식 투자로는 정말 재미를 봤거든요. 슈퍼 엘니뇨의 영향력 사라지지 않았죠. 그럼 올해는 가뭄이 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작년에 거래했던 종목을 올해 또 하면 되겠죠. 신호가 나왔다면 다시 하되, 만약에 그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의 신호가 나왔다면 그 종목을 거래하면 되겠죠. 왜? 호재는 확실하니까. 아, 이게 또 참, 이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그쵸? 일반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악재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라고 표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가뭄이 일어나서 좋다 이게 아니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수질.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 쪽인가요? 그쪽에 있는 공장들이 9개의 회사 중에 5개인가 폐수를 흘려보냈다 그러죠. 그 폐수가 서울시까지 공급되었다. 그래서 상수도관을 다시 한번 털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아무튼 수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가고 있다. CES 2016 화려한 개막 핫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 그리고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겠죠.
올해로 50회째를 맞는 전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오늘 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약 3,600여 개의 기업들이 참석을 했고 약 17만 명의 관객들이 방문한다.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래하려고 하는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럼 어떻겠어요? 네? 호재 하나 걸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거래하는데 그 종목명에다가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가상현실 쳐보니까 나오더라. 그러면 이 종목은 CES 2016 관련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라면은 관련주라면은 CES 2016 호재를 타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TV 한중일 삼국지 속 오전부터 인파 몰렸다. 자, 뉴스가 길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우, 패러데이 퓨처가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한 전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6에서 전시한 컨셉트카 FF0. F0라고 옛날에 슈퍼 패미콤 게임이 있었는데 게임 큐브랑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때 컨셉인가 보네. 사물인터넷과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만남. 대단합니다. 제가 저거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눈앞으로 다가온 가상현실의 세계.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우리가 레드로보로 갔다가 3D 기술력으로 갔다가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며 인기를 누린 전시장은 가상현실 전시장이다. 가상현실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준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호재가 계속해서 연속화되기 때문에 상상 속에 있던 가상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제품을 체험하려는 행렬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삼성전자와 오큘러스, HTC 등은 가상현실 기기를 전시하며 경쟁을 펼쳤다. 오큘러스 엄청난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차피 게임 소프트웨어로 연결이 많이 되겠는데 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얼마요? 71만 9천원? 오, 비싸긴 한데요. 단점은 안경 쓰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LED 마스크, 무인 세탁, 건조기 등 CES에 이런 것도 있다. 저걸 돌리려면 컴퓨터도 다시 사야 돼. 투자를 좀 해야 되겠네. 근데 이게 초기형이라가지고 지금 벌써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저걸 다시 산다는 게 조금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광선 치료 기술을 적용해 만든 벤처기업 아피라사이언스의 아임머터마 얼굴 미용 시스템,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나라 회사들에서 또 살짝 비슷비슷하게 뺏기겠죠. 네, 주름살 여드름 치료 가능. 주름살 치료, 와, 여성분들 이거 국내에서 시판하고 우리나라 회사 만나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사겠는데요. 아니, 저도 사고 싶은데 저는 아직 주름이라던가 이런 게 없습니다. 저도 이제 40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주름은 없거든요. 근데 40 정도 되면 주름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거 있으면은 남자들도 남자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주름살도 피고 이왕이면은 깔끔한 게 낫잖아요, 그렇죠? 네, 이왕이면 적외선 LED로 주름살 그리고 여드름을 제거해준다.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었다. 이제는 사물인터넷이라던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아이템 사업 이런 것들은 그 개발하는 업체가 충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좋습니다. 가볍고 작은 화면은 기본, 휘어지고 말리기까지 한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 테마에 물려있는 사람들 정말 많겠죠.
지금 지금 살아서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워낙 이제 두들겨 맞고 그 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종목들 중에 움직이려고 하는 종목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해소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접었다가 펼쳤다는 병풍처럼 쓸 수 있는 대형 TV, 아니면 돌돌돌돌 말아서 묶어 놓을 수 있는 두루마리식 TV, 얼마든지 접었다가 펼쳐서 벽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식 TV, 여러가지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우리가 LG 디스플레이를 기준봉 단타매매 낙하법 합성으로 공략을 했죠. 당연히 멋있게 수익을 실현을 했고, OLED의 가능성, 수주량도 괜찮겠죠. 기대해볼 만하고. 작년 모바일 앱 사용량은 58% 증가. 소형 스마트폰은 점점 사라질 것으로 전망. 요즘 들어서 그 스마트폰의 화면도 커집니다. 그 말인즉 뭐겠어요? 들어가는 반도체, 들어가는 LED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1년 새 10% 인상, 전체 37%. 의약품, 유통업계, 시설투자, 영업활동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헬스케어. 아마 2015년 마지막 막바지하고 아마 2016년도 한 해는 헬스케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건강이라도 챙기자. 그리고 계속 미세먼지 사라지지 않고 황사 오고 조류독감 터지고 계속해서 질병에 대한 얘기 나오게 되면은 헬스케어 쪽은 아마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라 헬스 관광 넘어온 것이고, 일본에서도 넘어오고, 2016년은 헬스케어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마트 기기들이 대부분 다 헬스케어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현대인의 건강, 비타민 섭취가 작은 시작이 된다. 비타민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비타민 D 결핍 4년 새 10배 올란다. 겨울철 햇빛을 쬐세요. 여자분들 중에 여성분들 중에 햇빛 보면 주근깨 생긴다고, 진짜 뭐 일 안 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2, 3일, 일주일 동안 집 밖에 아예 안 나고 햇빛 쬐면 여드름 막 주근깨 생긴다고 집에만 계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집에만 있는 분들 피부 나빠진다고. 그리고 밤 되면 화장하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러 나가고. 여성분들 이거 많이 햇빛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골다공증도 안 생기고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피부는 다른 피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 이거 관리 잘해. 에이,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린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햇빛 안 받으면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뭐 골다공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 그러고, 햇빛 쬐러 나가면 얼굴에 김이 주근깨 생기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없네요.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만 비타민은 많이 복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40대 50대 여성의 발견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비타민 D의 결핍. 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3배가량 많아. 왜냐면 여성분들은 피부 자체의 그 감이 남자들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아, 피부과 가면 돼요. 그쵸. 그 정답이 피부과 가면 돼요. 가서 이제 레이저 갖고 탁탁 치료하면 되죠. 네. 근데 이 레이저 계속 하면 나빠지고 그런 건 없나요? 야, 피부과 가면 없어진대. 그 레이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하면은 사라진대. 비타민 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4년 새 10배 이상 급증을 한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타민 D 결핍,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왜 마시는 것도 있잖아요. 마시는 뭐 비타민 음료도 있고 이런 거. 커피 마실 때 커피보다 비타민 음료 뭐 이런 거 마시면은 더 좋다라는 얘기죠.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대사를 좌우하는 필수 영양소로 부족한 경우 칼슘과 인이 뼈에 축적되지 못해 뼈의 밀도가 감소한다.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피로 회복도도 또 빠르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예방을 위해서
여기 나오네요. 네, 구루병, 고열연화증. 비타민 D를 적당히 섭취해라. 이 종합 비타민이라고 비타민 뭐 함유, 뭐 함유, 뭐 함유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면 대량으로도 팔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만 먹어도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아무튼 비타민제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뉴스에 나오네요.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자동차 매매, 정비, 튜닝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문화, 전시 등의 통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지침,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및 수립 절차, 사업 시행자 요건 등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부품에 대한 이야기죠. 자동차 부품.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리스토어랑도 연관이 되고 있고, 연초잖아요. 연초되면 중고차 시장이 북적북적북적거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고차 부품도 많이 팔려요. 이 시기에. 겨울인데 이 시기에 생각보다 많이 팔립니다. 1월 4일이었나 1월 5일날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 줄이 한 200 몇십 명이 있었어요. 예, 저는 이제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줄이 안에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왜냐면 연식이 바뀌거든요. 연식이 바뀌니까 자기 차는 팔고 이제 연식이 그나마 좀 나은 다른 차, 가격이 감가상각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몰리는 시기가 1월달이거든요. 1월달. 부품도 많이 팔리고. 저도 이제 리스토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지고 옛날 차를 사다가 제가 직접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런 이제 취미를 가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 차 있죠. 지금 타고 다니는 차들을 분해하면은 매뉴얼이 다 영어기 때문에 조립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차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옛날 차를 사면은 차값도 차값이지만 그 차를 그래도 굴러가게 하려면은 보험을 들어야 돼요. 차를 샀죠? 그 다음에 이전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내야 돼요. 이래 버리니까 진짜 옛날 차를 사게 되면은 보험료하고 이전료가 더 비싸요. 더 비싸. 지금 그렇죠. CT7님. 지금 구형 프라이드는 가격이 달마다 10만원씩 오르는 것 같아요. 작년 6월달에 제가 본 프라이드, 빨간색 프라이드가 70만원이었는데 지금 같은 값으로 150만원, 150만원. 며칠 전에 그 강원도에 물건 하나 나왔던데, 강원도 물건은 검정색 15만 킬로 수동 구형 프라이드인데 450만원에 올려놨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 비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프라이드는 상태 안 좋으면은 한 70만원, 상태 괜찮으면 250만원 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뭐 옛날 차를 한 대를 샀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차들 말고 이제 그 분해 조립하려고 옛날 차를 하나 샀거든요. 이걸 계속 늘려갈 거예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제가 직접 진짜 스패너 보시 걸 포니투는 너무 비싸요. 포니투는 너무 비싸서 제가 직접 뜯었다가 붙였다 하기는 힘들고, 제가 이제 그랜저 XG를 하나 샀습니다. 그랜저 XG도 사고 이제 볼트하고 이제 드라이버 다 샀거든요. 나중에 이제 친구가 이제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터가 있어요. 일단은 좀 쓸모 있을 때 쓰고 한 1년간은 저기서 이제 쓸모 써야 될 곳이 있어요. 1년간은 쓰고 그 이후에는 제가 직접 모든 공구를 동원해서 다 분해를 할 겁니다. 그랜저 XG가 요즘 제가 이제 그랜저 XG를 분해 조립하려고 100만원 주고 샀거든요. 100만원 주고 사가지고 타다가 이제 한 그쪽에서 이제 좀 굴리다가 분해해가지고 제가 직접 다 조립하려고요. 요즘에 그랜저 XG는 한 100만원, 한 120만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뭐
제 취미 생활 하기에는 괜찮죠. 네. 뭐 자전거도 뭐 몇백만 원씩 하는데. 예. 그 그랜저 XG가 앞으로 6년 뒤면은 희귀성이 생기는 거예요, 핫도그님. 그랜저 XG는 바디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이거 6년 지나면 이것도 희소성이 생긴다니까요, 6년 지나면. 근데 웃긴 거는 6년 동안 보험료만 330만 원이에요, 330만 원. 자동차세 또 내야 되잖아요. 아, 예, 장난감으로 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또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자동차 부품 수입차의 판매량이 증가를 냈고 올해 수입차 판매만 24만 대가 판매되었다. 그럼 그간에 판매된 것까지 하면 뭐 100만 대 넘어가겠죠. 수입차의 우리나라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수입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중고 수입차를 또 땡겨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수입차 부품까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산통부 예, 이게 줄여들어도 산통부가 예,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산통 예, 아무튼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 중국 투자 유치에 나선다.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말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인들 예, 중국 이제 관광객들께서 이제 넘어옵니다. 와서 이제 뭐 밥솥도 사고 예, 뭐 인테리어 용품도 사고 가구도 사고 뭐 이것저것 뭐 용품도 뭐 사고 그렇죠. 예, 춘절이니까 뭐 명절 막 선물도 사고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 관련주들은 다 어땠어요? 어제 오늘 다 점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오늘 이제 예, 중국발 악재 때문에 좀 눌림이 있긴 했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 중국 투자 유치에 나선다. 화장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 말고 작년에 새로 편입된 애들도 많습니다. 한국주철관, 뭐 리노스, 뭐 이런 종목들도 다 화장품 관련주예요. 걔네들이 작년에 뭐 그 위노바도 있죠. 뭐 그런 종목들 다 재작년에 화장품 사업 부분에 진출하는 회사들입니다. 화장품이 잘 된다. 중국 관광객들에게 많이 팔린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너무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 회사도 나도 화장품 계속 지금 달라붙거든요. 예, 아유, 이런 참 예, 컴퓨터 만들다가 화장품 만든다 하고 네, 자동차 만들다가 갑자기 자동차 엔진 오일을 만들다가 화장품 만든다 그러고 예, 잉크 막 만들다가 갑자기 화장품 만든다 그러고 야 희한하네요 진짜. 네. 물탱크 만드는 회사도 갑자기 화장품 만들고 미스터 피자도 화장품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유 네 전문성이 떨어져요. 예, 피자헛에 갔는데 예, 피자헛에 딱 이제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피자헛 옆에 뭐 순대 팔고 오뎅 팔고 떡볶이 팔고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뭐. 하기서 지난번에 피자헛 가니까 그 사이드 메뉴로 떡볶이 있더라. 예, 샐러드바 무료로 주는 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회원님들 중국 시장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시장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내일 비중을 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시기에는 기법서 보면서 공부도 좀 하고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좀 여유를 부릴 때인 것 같아요. 연초에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면은 시작이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연초에 쉬면은 손실이 없습니다. 물론 베팅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시기가 지금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시기를 조금 늦춰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중국 때문에 그리고 북한 때문에 조금 불안정하죠.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셔야 올 한 해를 또 잘 보낼 수가 있다. 첫 시작이 잘 돼야 돼요.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은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돼요? 첫 단추가 잘못 깨지게 되면은 예. 마지막에 하나가 남죠. 맞습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예,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매매 잘 하시고 예, 쉬실 분들은 매매 쉬셔도 됩니다. 금요일이고 예, 중국발, 북한발 악재가 있잖아요. 네. 아무튼 우리 회원님들 내일 안전한 매매 하시고 예,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 got it from my daddy.
매도 우위, 주가는 하락. 그런데 월요일부터 점차 고개를 들죠. 살짝 더 내려갔다가 금요일날 쏙 쏟아졌다가 월요일날 살짝 더 내려갔다가 화요일날 탁 튕겨져 올라가잖아요. 그럼 종가 매수 같은 경우, 종가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수익이 난다고. 예, 이거는 거의 뭐 상식이긴 하지만 상한가 1% 종가법이 정말 엄청난 확률이 나오고 정말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매매 기법이긴 하지만 잘 안 한다. 그쵸? 여러분들은 막 낙하법, 낙하법, 지금 공개된 단타 매매 중에서 우리가 또 낙하법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낙하법도 확률이 무진장 높죠. 정말 많이 높은데 종가법은 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가법의 단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너무너무너무 안전하지만 재미가 없다. 그게 진짜 큰 단점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종가법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재미를 더하고 싶다. 그러면은 낙하법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종가법은 여러분들이 우리 품목안박 회원님들이 제가 종가법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쏘았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도 추도 많이 했었고 교육도 진짜 무진장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 다 안정적인 매매 하시라고 풀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종가법은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오늘의 시장 풍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매매기법용 주시장 핫이슈 키워드 보겠습니다. 생소한 키워드는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기름값, 조선업, 방사능, 가뭄, 농업, 수질개선, 조리독감, CES 2016, LED 마스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임플란트, 의약품, 비타민, 화장품, 자동차, 복합단지. 생소한 키워드 뭐였을까요? LED 마스크. LED 활용 빈도를 점점 늘려난다. 의료기기, 농업용품, 그리고 전력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LED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료기술로 쓰는 거예요. 어떤 거? LED 마스크를 씁니다. LED 마스크를 써요. 그래서 주근깨 치료 불빛, 기미 치료 불빛, 태닝 불빛, 얼굴 좀 하얗게 뽀사시하게 만드는 LED 불빛. 그 버튼에 따라서 피부에 대한 어떤 자극을 줘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모낭충 제거 불빛 가지고 모낭충을 갖다 지지는 거예요. 막 템플러인가요? 지지는 거? 템플러? 다 무슨 템플러 맞나? 찢지는 거. 뭐 그런 거 비슷한 느낌? 아무튼 LED 활용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력난이 아니라도 기름 많이 쓰고 뭐 쓰고 이런 거에서 LED는 정말 전기를 어차피 쓰려면 기름을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애초에 기름을 조금씩 더 작게 쓰게 되면 그만큼 기름을 덜 쓰게 되겠죠. LED의 활용 빈도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이다. 아, 하이템플러군요. 하이템플러. 그렇죠. 여자들이 화장 의료기기 LED. 자동차 복합단지. 지난 시간에 이거 한번 했었는데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주는 거예요. 관심을.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대가 CES 2016에서 나왔죠. 자율주행이란 대단한 거. 나중에 자율주행 나오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자동차. 어떤 거? 자율주행이랑 무인자동차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공중부양 자동차.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연구개발 중이잖아요. 이미 개발은 됐는데 이걸 상용화로 만들기 위해서 부품 수급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뉴스들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주식시총 155분 동안 1,200조 원 날아갔다. 와, 1,200조 원. 역시 규모가 틀립니다. 규모가 틀려. 중국이 분명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뺏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럴까요? 버블, 거품이란 얘기. 왜 중국도 시장이 만만치 않다.
소비 심리의 위축, 그리고 인구 보너스의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겪다 보니까 중국이 힘들죠. 중요한 건 사람인데 그걸 잊고 있었죠. 결국은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두 자녀 정책을 시행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인구 보너스가 나오려면 한참 멀었죠.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인구수를 다 이제 불러일으킨다면은, 물론 당연히 두 자녀 정책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수가 되겠지만, 2016년 1월 7일 목요일 야간 공개방송입니다. 자, 제 목소리와 화면 잘 보이고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십시오. 네, 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네, 장이 안 좋죠? 예,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공부를 하러 와주시고, 네, 분명히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 성과가, 대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뭐 중국발 악재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장이 후들후들 하잖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그 사람 얘기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매매 기법 그대로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우리 매매 기법이야 뭐 중국이 하락을 하건 뭐건 간에 금리 인상 부분보다는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매 기법도 반등도 잘 나오고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쫄만한 리스크는 아니에요. 금리 인상 때는 살짝 쫄았죠. 근데 중국발 이걸로는 여러분들 호재 시간적 추론법만 잘 잡아가지고 그 종목만 밀고 들어가시면은, 그 종목군만 밀고 들어가시면 걱정할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시간적 추론법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간적 추론법인데, 단타 매매도 그렇고 중장기 투자도 그렇고 전부 다 시간적 추론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입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매매 기법이 훌륭하다, 다 훌륭해요. 여러분들 연구 개발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딱 맞춰가지고 성공 확률 80%. 야, 이거 손절 났을 거 수익 났을 거 구분해보니까 성공할 확률이 70% 이상이네. 얼마나 멋진 매매요. 불꽃나비님 안 그래요? 정동욱님, 네, 핫도그님, 핫도그님, 네, 기린아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80%, 70%가 넘는 매매 기법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시간적 추론법을 여러분들이 겹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 추론법이 어렵다 하시는데 이건 솔직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시간이 필요할 뿐. 우리 카페에 보시면은 이렇게 올려두셨어요. 아주 많은 질문이고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호재 분석이 참 궁금하네요. 주식 매매하기 위해 테마를 보고 호재를 분석 후 가격대 선정하는 건데 도무지 호재 분석은 쉽지가 않네요. 뉴스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호재가 없고 감춰진 호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나 방법이 없나요? 욕심이란 말이야. 일단은 1년간 자신만의 크로니클을 반드시 주식 크로니클을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행사 2월달 3월달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딱 그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대로. 한 달에 20권님이 공부 대단히 합니다. 아유, 금융 자격증만 지금, 한 4개 이상 될걸요? 이게 기대주예요, 기대주.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재 분석은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이제는 없어요. 시간적 추론법은. 시간적 추론법은 여러분들 삶에 이미 있습니다. 과거를 다시 한번 돌려서 리와인드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차 놓친 것들 다 떠오르게 됩니다. 가장 시간적 추론법에다가 맞춰야 되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을 밀어 넣어라. 자, 계절적인 요인 제일 중요하죠. 풍문간파로 들어가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풍문간파. 자, 그러면은 내일 시장 지금 중국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그쵸? 난리긴 한데 그다지 우리 매매 기법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피부로 느끼기엔 그래요. 오늘의 시장 풍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요일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 시장이 굉장히 또 후들후들합니다. 그럼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내일 금요일인데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시장의 대응 능력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거죠. 금요일만 매매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승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요일을 반드시 매매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월, 화, 수, 목 말고 금요일 날 나는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금요일 날은 매도 위에 올라가니까 비중을 줄여서 비중을 줄여서도 맞습니다. 종가 매수만 해라. 종가 매수. 금요일 하루 중에 지들이 뭘 떠들건 간에 금요일 종가 매수, 월요일 종가 매수를 하면은 화, 수, 목에 오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정말 높아요. 그리고 비중을 축소하는 거. 괜찮죠. 좋죠. 종가 매수. 상한가 1% 종가를 기준봉 1% 종가법을 할 때 금요일에 종가 매수한 애들은 월, 화요일에 거의 90% 이상 다 올라갔었어요. 선거 테마나 바이오주 테마는 이런 테마는 흐름상 찾겠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에게 스케줄은 작년에 다 나왔어요. 그 스케줄은 그 작년에 다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 박람회 검색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박람회를 검색하시면 돼요. 올 이번 달 2월 달 거는 안 나왔는데요. 3월 달 거 아직 4월 달 거 안 나왔는데요. 작년에 했었잖아요. 작년에. 여러분들 작년에 1회였으면 올해가 2회고 내년에 3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회원님들? 스케줄이 안 나왔다? 어차피 그 시기에 계속 하는 거예요. 1회, 2회, 3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새로운 걸 찾고자 한다. 그러면 너무 쉽죠. 어떤 거?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자, 뉴스창 있죠? 여기다가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뭐라고? 3월. 3월. 그럼 3월에 뭐 하는지 나오겠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4월. 4월 치면 4월에 뭐 하는지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또 5월. 5월. 이렇게 치세요. 5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쭉 보시면은 5월 달에 뭐 하는지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또 분석을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귀찮다면은 이제 계속 박람회 일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5월 박람회, 4월 박람회 이렇게 치시면 네이버가 먼저 시퀀시 검색으로 뽑아내지 않더라도 다 걸려들어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작년 1년 동안 하신 분들은 이런 스케줄이 안 나와도 작년 1년 동안 나왔던 스케줄들 여러분들이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노트 필기구 반드시 준비하고 위에다 날짜 적어놔라. 몇 월 며칠 무슨 이야기, 몇 월 며칠 무슨 이야기. 이거 여러분들 1년만 하시면은 노트 한 권 꽉 채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전부 시간적 추론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럼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들었다. 그럼 오늘부터 1월 7일 적으면 되잖아요. 왜? 이 노트는 내년에 쓸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적으면서 당장 나는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건 욕심이에요. 공부를 다 하고 해야죠. 그렇죠. 욕심쟁이. 과요.